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하는 웃군입니다. 1월 5일 오후 3시 9분 됐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영상의 그 제목이 웃군의 세상 사는 이야기죠. 제가 탁구 영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뭐 정치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세상 사는 이야기죠.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 웃군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이 제 개인의 인생이 정치와 무관할 수 없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런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겪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뭐 알게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인생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정치 문제가 그 정치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겪은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부분에 국한된 뭐 그런 현상은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이제 정치적인 사건들이 작년에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주로 하게 되었었죠. 작년에 뭐 제가 뭐 어떻게 앞으로 영상을 찍어갈지 모르겠지만 뭐 정치 얘기는 인생사 중에 뭐 당연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잘 모르고 살았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정치는 이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정치 문제가 개인 인생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구나. 이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겪게 되니까요, 자꾸. 작년에는 정말 그 엄청난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죠.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먹다 보니 또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 유튜브의 시대가 됐고 유튜브의 시대가 아니었다면 알 수 없었던 일들. 지금은 뭐 KBS나 MBC가 완전히 뭐 공중파들이 완전히 장악된 상황에서 이 좌파들 정말 좌파들이 정상적인 좌파가 아니라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저는 늘 그렇게 표현하지만 좌파의 가면을 쓴 무슨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냥 양아치들이에요. 전부 제가 보니까 작년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덕분에 그 두 가지 사건이 이제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없었어도 저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었어도 유튜브가 없었다면 뭐 신문을 보든가 뭐 공중파 방송을 봤겠죠. 그러면 뭐 전혀 알 수가 없었겠죠. 뭐 인파가 광화문에 얼마나 모였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었을 거고 또 많은 국민들도 저와 같았을 겁니다. 다행히 유튜브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저들이 중앙 방송을 장악하고 뭐 언론사들 뭐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사들이 그 발표하는 그 내용들만 갖고서는 우리 국민들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시대는 발전하는 거니까요, 자꾸. 뭐 지금은 유튜브 시대지만 더 발전할 겁니다. 또 다른 시스템으로 또 발전을 하겠죠. 어찌됐건 지금 현재는 인류는 이제 유튜브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시대라는 거는 이제 개인들이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시대다 보니까 중앙에서 통제하기가 어렵죠.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시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소위 요즘 말로 깨어났죠. 알게 됐다는 뜻이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머리가 좋으니까 깨어났죠, 일찍. 잘난 체 하는 놈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농담 같지만은 우리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도 이재명 정권,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그 민주당 정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그 뭐 조중동이니 뭐니 거기에 그 빌붙어 먹는 그 세력들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양아치들이 엄청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예, 그렇게까지 양아치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이제 특히 정치판이 이제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그 정치판이 어마어마하게 그 양아치들로 득을대고 있었구나. 득실대고 있었구나. 네, 이렇게 알게 됐죠, 저는. 많은 그 젊은이들은 똑똑하니까요. 이제 나이 든 세대보다는 아무래도 총기가 있으니까 빨리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0대들이 나서서 많은 이제 그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정치적인 행보라는 게 굳이 뭐 꼭 국회의원이 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저처럼 뭐 유튜버로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애국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역사가 그렇게 평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은 그 계엄을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국민들을 계몽시킨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젊은이들이 계몽령이다라는 말을 만들어냈을 정도니까요. 그건 뭐 그렇게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이제 1년이 훌쩍 지나버렸는데 12월 3일 날 계엄을 했으니까 지금 13개월째가 됐으니까요. 상당한 기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제 현상들도 많이 정리가 됐고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작년에. 결국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일이 벌어졌죠, 실제로. 이재명 당선자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역사상 아마 최초로 저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아니까요. 이제 부정선거를 한 사람은.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 동생들한테 이제 그런 말도 하는데, 남들한테 인정받고 내 스스로 인정 못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남한테 인정 못 받는 게 낫다. 본인 자신은 잘 아니까요. 대부분은 이제 그게 일치하죠. 남한테 인정받으면 나 스스로도 내가 잘했구나. 내가 그 부분은 뭐 실력이 있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특수한 경우가 생기죠.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실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탁구 영상을 찍을 때 많이 드렸던 말씀인데, 저는 뭐 후자를 택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동생들한테 하곤 합니다.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뭐 그런 실력이든지 뭐 인간성이든지 뭐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두 개가 다 일치되면 더욱 좋겠죠. 아무튼 뭐 제 영상 제목이 이제 인생 사는 이야기니까, 세상 사는 이야기니까 인생 이야기죠.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껴가고 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저 개인적인 그 일이었는데, 이제 제 동생이 작년에 그 암 판정을 받는 바람에 제가 한동안 이제 영상을 못 올리게 되는 뭐 크다란 이유가 됐었는데,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찍어가지고 바로 올리겠죠. 뭐 저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은, 저는 뭐 아직까지 이제 나이가 60, 이제 올해 60이 되는데, 한국 나이로
지금 이 나이까지 저는 이제 결혼을 안 했죠. 예, 뭐 못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자녀도 없고, 예, 결혼도 한 번도 안 했으니까요. 예, 말 그대로 노총각입니다. 예,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노총각 하면 한 30살 먹은 사람들도 노총각이라고 불렀었는데, 예, 요즘 세상에는 노총각 하면은 적어도 한 50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40대들도 지금은 노총각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너무 이제 그런 일반화되어 버렸으니까 장가를 늦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요. 저는 이제 진정한 노총각이죠. 예. 뭐 그런 이유도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동생이 둘이 있는데 제 형제 관계가 삼형제인데 여자는 없이 삼형제인데 막내 동생이 암에 걸리는 바람에 작년에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 예, 그런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영상도 뭐 통 올리지를 못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이라는 게 이제 제 동생이 작년에 암 판정을 받을 때 이제 원래 대장암으로 출발을 했다가 이 검사를 해보니 이 간에도 전이가 됐고 뭐 폐에도 전이가 됐다 이제 이런 말을 들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 애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건 정말 저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이었는데, 예, 제가 알게 된 거는 그 이후로 이제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의료 수준이라고 그러죠. 이제 의학 기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게 엄청나게 발전을 했더라고요. 이제 암도 거의 정복의 단계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제 곧 아직까지 뭐 정복이라는 암이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왜 뭐 천연두니 뭐 그런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듣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마마로 많이 죽었다, 뭐 홍역으로도 죽고 그랬다. 이제 벌써 이제 저희 세대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 때부터 이제 홍역이니 뭐 천연두로 죽는 사람들은 없어졌어요. 이제 그 질병들은 거의 정복이 됐죠. 예. 그 이후로는 뭐 이제 결핵도 사실 뭐 지금도 결핵 환자가 있다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결핵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질병들이 점점 정복되어 왔는데 이제 암이 꽤 오랫동안 이제 인류의 목숨을 위협하다가 아마 최근 들어서 이제 거의 정복의 단계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이제 그런 말을 하긴 좀 이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동생을 통해서 이제 겪어보니까 암도 많이 암 치료의 수준도 많이 발전을 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됐고요. 어찌됐건 이제 제 동생은 이제 아직까지 뭐 방심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죽었을 상황이에요. 이제 전이가 다 됐으니까요. 지금은 아직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열심히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 어떤 이제 정서적인 여유가 제가 좀 생겼죠. 살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 정서적인 여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머리 좋은 웃분이 살다 보니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제 또래들은 아시겠지만 경제적 여유 이것만 따졌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졌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 30대 때부터 개념들이 생겨났죠. 경제적인 여유 말고 시간적 여유는 있냐 없냐, 뭐 이제 이렇게 시간적 여유에 대해서 따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처음 한 거죠. 경제적 여유는 당연히 뭐 있냐 없냐 이제 사람들이 예전부터 생각을 해 오다가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거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0, 30대 때부터. 그렇지만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그 두 가지 외에도 사람에게 정서적 여유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또 크게 작용을 하더라.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겪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동생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저에게 정서적 여유가 거의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욕도 없어지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정서적 여유의 결핍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서적 여유를 어느 정도는 되찾은 것 같아요. 이제 아직도 방심할 수는 없지만 제 동생이 그래도 의학의, 그러니까 의학 발전의 힘을 빌어서 살 수 있는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꼭 죽을 줄만 알고 굉장히 겁을 먹었었는데 제가 다행히 좀 이제 정서적인 여유를 회복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오늘 아침에 참 좋은 소식이던데, 오래간만에 좀 가슴이 시원한 얘기였어요.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을 저질렀죠. 트럼프 대통령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우연찮은 기회에, 저는 뭐 한국 정치에도 관심이 없던 놈이 어떻게 하다가 그것도 유튜브 때문이에요. 유튜브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됐는지 그 과정을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알게 됐기 때문에 미국 그 상황을 제가 좀 알고 있었어요. 아, 거기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그 유튜브를 교차 검증해보면, 저같이 머리 좋은 놈은 금방 알죠. 이 유튜브를 볼 때 항상 반대쪽 주장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편향되지가 않아요. 지금 유튜브들은, 그러니까 한쪽 유튜브만 본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세뇌당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양쪽뿐만이 아니라 사방에서 만들어지는 뭐 그런 영상들을 전부 다각적인 그 시각에서 바라본 그 영상들을 다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편향되지 않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 미국에도 민주당이 있고, 트럼프 공화당이 있는데, 아, 우리나라 상황과 똑같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미국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또 다를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냥, 아, 미국은 그렇구나. 야,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다는 미국이 이럴 수 있을까? 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때 9년 전부터. 부정선거가 있으면서부터 제가, 야,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똑같았었네. 이런 이제 특히나 작년 6월 3일 날 그 한국 대선 때 이재명이가 당선되는, 부정선거로 당선되는 걸 보고서 저는 이제 그렇게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아, 이게 참 희한한 일이구나. 이제 그렇게 다 알게 됐었죠, 이제. 근데 아직도 이제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씩 다 알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되죠. 시간이 가면. 시간은 진실의 편이니까요.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참 작년에 우울한 소식들을 제가 너무 많이 겪으면서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참 답답했던 경우, 가슴이 답답했던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을까? 물론 나도 속았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슴이. 오죽하면 제 동생들도 몽땅 속고, 어떻게 보면 제 동생이 암에 걸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세상을 오래 살아보니까 암이 걸리는 거는 뭐 스트레스나 결국은 뭐 정신적인 그 부담,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그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암에 걸리기가 쉽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제 막내 동생이 이제 그 이재명한테 속아가지고, 민주당한테 속아가지고, 저하고 이제 그 언쟁을 하면서 그런 어떤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얘기들은 뭐 차차 해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참 오랜만에 희소식, 그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재명과 굉장히 유사한 인물이죠. 부정선거로서 당선이 된 인물이죠. 뭐 버스 기사 하다가 어떻게다가 정계에 입문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유사하죠. 이재명 당선자는 뭐 어렸을 때 뭐 소년원에 갔었는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그건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래도 뭐 그 정도 뭐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건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저는 뭐 이재명 당선자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데 저의 전 재산을 걸 수도 있습니다. 전 재산이 얼마 안 되니까요. 예.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아, 그게 미국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1월 3일 날 뭐 새벽 2시에 그 미국 특수부대가 그 이제 작전을 개시해가지고 아주 뭐 짧은 시간에 그 마두로 부부를 딱 쪽집게로 찝어내듯이 미군의 그 사망자 한 명도 없이 딱 찝어냈나 봐요.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그만큼 트럼프라는 사람이 유능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또 그만큼 격차가 벌어졌구나. 이제 미국의 그 첨단 군사 작전 능력, 군사 작전 능력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군인들의 능력도 있겠지만 그 장비의 도움이 컸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비도 이제 미국의 장비가 많이 발전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 격차가 벌어졌구나.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이제 물론 첨단 장비를 뭐 중국산이니 뭐니 뭐 소련산이니 뭐 그러니까 러시아산이니 갖고 있었겠지만 그 격차들이 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트럼프의 개인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예전 같았으면은 그런 작전이 성공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아주 성공적으로 미군의 그 사망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이 종료된 것 같더라고요. 마두로가 완전히 체포돼가지고 미국으로 압송됐죠. 네, 그걸 보고서 지금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게 과연 그럼 우리나라 중앙 방송에 나오겠냐는 거예요. 안 나오죠. MBC나 뭐 KBS, 뭐 JTBC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네, 전부 똑같은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던 일. 이게 이제 국민을 다 속이는 거죠. 그 방송을 장악해가지고. 네, 국민이 많이 속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오죽하면 제 동생들까지 속고 있었길래 저도 속이 많이 이제 그 상했었죠. 작년에. 아마 그런 분들 많았을 겁니다. 다행인 건 역시 뭐 진실이 결국은 시간이 가면은 힘을 얻으니까 결국은 다 알게 되겠죠. 나중에는 부끄럽게 여기겠죠.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속았을까. 그런 면이 있는데 어찌됐건 오래간만에 아주 시원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뭐 다음 타겟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이제 미국에서 의미심장한 그 사진을 올렸죠. 뭐 FAFO인가 뭐 FOFA인가 뭐 이렇게 해갖고 무슨 약자가 영어로 된 약자 같은데 뭐 까불면 대가는 치른다 뭐 이제 이런 얘기더라고요.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영어는 모르지만 그 FAFO인지 뭐 그게 의미하는 바가 까불 만큼 까불어 그래 대가는 치러야지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거를 트럼프 사진을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뒤 배경이 뭐 김해공항인가 이렇게 나왔다는데 그게 우연이겠느냐 이런 얘기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사진에 그 우연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건 순진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요. 다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게 왜 하필 그럼 김해공항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그 사진을 백악관 공식 트위터 뭐 거기에 이렇게 올려놨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유튜브로 나오고 있는데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그건 우연일 리가 없고요. 이재명에 대한 경고겠죠. 참 개인적으로는 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저는 보고 있으면은 참 사람을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나는 가짜지만 뭐 대통령 행세하는데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느낌을 저는 받으면 마치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속 시원합니다.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꼈겠지만 아마 이재명 당선자를 비롯한 그 주변에 그 부정선거의 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그 세력들, 가담했던 인물들이 아마 대부분은 겁을 좀 먹었을 겁니다. 사람인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조금 놀랐어요. 실제로 해냈어요. 그거를. 말로만 참 작년에 말로만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했을 때 그 선관위에서 그 뭐 90몇 명을 체포해 갔느네 뭐 말만 전부 많았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그렇게 전혀 거짓된 그 뉴스라고 보지 않아요. 어떤 이유로 해서 아직은 묻혀 있구나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찌됐건 뭐 그런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재명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정말 무성했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죠, 사실은. 근데 이제 5월에 시작하자마자 마두로를 실제로 체포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전쟁도 하지 않고 대단한 능력이고요. 미국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보여준 거죠.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남의 나라 일이고 전쟁도 치르지 않고 그냥 쪽집게처럼 딱 뽑아냈으니까요. 트럼프의 능력이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참 시원함을 느꼈을 거고요. 기대감을 갖게 됐을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가능하겠구나. 미리 겁을 먹으면 뭐 세상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이 뭐 마두로를 꼭 집어서 잡아가듯이 이재명을 꼭 집어서 잡아가는 일은 벌어지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비롯한 그 범죄자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연루된 범죄자들은 자멸할 수가 있겠죠. 이제 겁에 질린 나머지 자충수를 두거나 이제 공포에 질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자충수를 둘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압박이 생길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자멸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이 머리 좋은 후보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똑같이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재명을 잡아가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벌어지긴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만 마두로를 그렇게 잡아가는 것을 실제로 목격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들을 유튜브로 우리는 접할 수가 있고 저도 유튜브로 많이 접했는데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반응이 중요하죠. 아니 너 트럼프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우리 대통령을 다 잡아가느냐 이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마두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다. 제가 작년에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 중에. 아 미국 대통령이 왜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재명을 만약 잡아간다 치면은 왜 우리나라 대통령을 잡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범죄자를 잡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논리가 지금 베네수엘라의 분위기도 그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왜 잡아가느냐 아무리 우리 잘못했어도 우리 대통령이다 이게 아니고 쟤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범죄자인데 저 새끼가 우리를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고맙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들 중에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미국 뭐 왜 깡패냐 왜 우리나라 대통령을 니네가 잡아가느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고요. 부정선거로 당선되는 사람은 그냥 범죄자라고요. 그거를 밝힌다는 겁니다. 너는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밝히게 되겠죠. 마두로는 밝혀질 겁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걸 갖고서 그렇게 저쪽 진영에서는 논리적 무기로 삼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제 결국은 이제 이번에 아주 올 초부터 아주 정말 가슴 시원한 이제 사건이 벌어졌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또 상황 봐서 제가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